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중요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보니까 숯이 온몸에 이렇게 좋다니. 사실 이제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이 자연치의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과일식, 해독요법,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수술처럼 생각하신다면 간 청소 또는 신장 해독, 키드니 디톡스나 리버 디톡스 시리즈를 그 세트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신장 청소 13일, 간 청소 2주 정도 하실 때는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처음에 대장을 청소하실 때도 333으로 안전하게들 가시지만, 자연치유의 항암과 수술과 방사선요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연치유에서 진통제처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면 좋겠고요. 숯이 온몸에 이렇게 좋다니 라는 강의 제목을 보시면 벌써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중증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신장암이나 폐암 모든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한 분에게도 효과를 얻지 못할, 적용되지 못할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좋은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 내용을 참고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위마나 와일드우드 이런 미국에 있는 중증 요양원에서 많이 이 천연 치유요법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들으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장부터 시작해서 신장, 간 모든 경우에 어떻게 이제 수술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케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째,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위암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위장병 환자들에게 수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공복 시에, 공복이나 주무시기 직전에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술 드시고 뭐 2캡슐 정도를 드시고, 혹시 대장 폐색이 있어서 변비가 있으실 때는 주무시기 직전에는 물에다 드시지 않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에 개서 드시는 것처럼 위염이나 뭐 장상피화생이나 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뭐 연동운동이 안 되시거나 위장이 흡수가 안 되시거나 소장에 연동운동 안 되고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공복 시에 수술 먼저 드십니다. 그리고 취침하기 전에는 숟가루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에 개서 드실 때는 물을 드시면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물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계속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드시면 좋고,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물에다가 숟가루를 드시지 마시고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아마씨 오일을 활용하셔서 그 오일 2숟가락에 캡슐 2개나 3개 정도를 잘 개서 드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위나 소장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늘마을 가족 한 분이 이제 레몬이나 이렇게 조금 산도가 높은 과일을 드시고 위벽이 굉장히 좀 쓰라리고 힘든 경험을 하셨는데, 레몬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개씩 그냥 즙을 짜가지고 내리 몇 달을 드시고 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벽이 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마치 암포제렘처럼 위벽을 아주 이렇게 도포를 해서 한번 싹 버터를 바른 것처럼 도포를 하셔서 아주 그 위산이 분비돼 가지고 뒤집어질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1번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매우 쓰리고 위산이 분비돼서 막 뒤집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복 시에, 그리고 취침 전에, 그리고 너무 심하시면 중간에, 그러나 반드시 식사와 겹쳐서는 아닙니다. 식사하고 또는 다른 천연치료제나 약을 드실 때 적어도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숯과 다른 음식이나 약이 섞이게 되면 쫙쫙 흡착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독소를 굉장히 빨리 흡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 시
그리고 취침 전에, 그리고 취침 전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을 개서 드시면 훨씬 더 염증을 가라앉히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숯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포를 만들어서 숯 찜질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숯 패치를 붙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숯 패치가 만들어져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올드한 버전으로는 숯가루에다가 아마시에다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다 개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셉니다. 사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유방암에서 이제 저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많이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진료실 위에 그 에어컨이 있는데 이 바람이 언제부턴가 썰렁하고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을 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폐로 전이가 됐어요. 대개 유방암 환자들이 이렇게 수술이나 항암 이후에 그 약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폐 쪽으로 많이 또는 림프 쪽으로 유방 절제하시면서 림프를 함께 절제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폐나 림프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폐 쪽으로 스팟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전이되어 있는 상태이시고, 게다가 이제 흉수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증에 속하죠. 간암 환자들이 복수가 차면 그래도 주사기로 이렇게 인젝션해서 빼내시면 되는데, 흉수가 찼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흉막을 이렇게 해서 박아서 빼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오전에 2시간은 진료를 보시고 오후에는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저희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아예 숯방을 만들어 놓고 직접 이렇게 개서 쓰시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수가 있어서 조금 호흡이 좀 어렵고 하시니까 숯가루에다가 아마씨를 개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어서 잘 개서 패치를 만들어서 숯방에다가 이제 막 줄줄 흘려도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셔서 저녁에는 거기서 숯방에서 아예 그냥 주무신대요. 찜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흉수가 다 빠지셨어요. 사실 그러기가 아마 여기 지금 간호과장님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흉수가 차신 분들은 사실 유방해서 폐전이 림프전이 돼서 흉수가 차신 분들은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날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셔서 좋은 치유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중독이나 이제 독성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오염된 음식을 먹고 복통과 구토가 날 때, 특별히 여름철에 상한 음식 여러분들이 모르고 드실 때가 있죠. 그럴 때 또는 이제 배에 가스가 가득 찰 때, 막 이렇게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가스가 많이 차죠. 그리고 이제 계란이나 이런 거 드시고 나면 가스가 많이 차고, 그리고 이제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이 배열됐거나 또는 당과일과 신과일이 섞였을 때, 예를 들어 오렌지와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당과일, 신과일 섞이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죠. 요럴 때 그때 숯가루를 복용하시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독소를 쫙쫙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때 밥숟가락 한 스푼 또는 반 스푼 정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캡슐에 드신 숯을 드실 때는 증세가 좀 심하면 5알에서 10알 정도 하셔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독소를 빨리 흡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감기나 목이 아플 때, 편도선이나 인후염이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굉장히 활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편도선이 부어 있거나 인후염 증세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주무시기 전에 베개에다가 숟가루가 다 묻어요, 번져요. 활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캡슐에 쌓여 있어서 덜한데, 지금도 가루채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루가 이 콧바람에만 씌어도 막 이불이니 어디 날아가면 새까매지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숯이 참 독소를 해독하는 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편도선이 부어 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이제 구강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베개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깔고요. 입에 숯 캡슐을 하나나 2개 정도를 물고 주무시면 효과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는 중에 주무실 때
숟가락을 침과 함께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을 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수캡슐을 물고 계시면 대부분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특별히 이제 편도선이 부었거나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으로 온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굉장히 독소를 많이 흡착하는데 이럴 때 수캡슐 2개 정도를 입에 물고 주무시든가 아니면 숟가루에다가 약간의 꿀과 유칼립투스 오일 2~3방울 정도를 넣어서 개서 입에 물고 주무시면 이제 주무실 때 나도 모르게 침과 함께 이렇게 입으로 흘러 들어가서 베개는 새까매질 수 있으나 며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후염이나 편도선이 부었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수술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설사나 세균성 이질이나 장염 증세가 있을 때 그때도 수술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되게 여름철에 이제 장염 증세가 있거나 이럴 때 설사를 자꾸 하니까 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변을 잘 보는데 관장을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장을 하면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신다고 관장하지 말아야지 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설사를 하실 때 하루 이틀 3일까지 과일식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체력이 좀 있는 분들은 물단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관장을 하셔서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쫙 빼내시고 숟가루를 드시는 방법이에요.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활용하시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수술 활용하지 않으셔서 도움받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또 이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도 2수저 정도를 숟가루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럴 때 특별히 대장에 세균이 많으신 분들 많죠. 지금 장폐색 되신 분들 보면 대장에 세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유기산 먹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숯이 대장 내에 있는 세균들을 쫙쫙 흡착을 합니다. 석션기처럼 쫙쫙 흡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 세균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세균의 대사물을 쫙쫙 흡착해서 뱃속에 상당히 진정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항암하시고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금속이 많은 분들은 숟가락을 계속 드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사와 장염이 있을 때도 숟가루를 드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맹장염일 때는 어떻게 수술 활용하시느냐. 자, 맹장염이실 때도 한 2~3일 정도 단식을 좀 하시거나 과일식을 하십니다. 3일 과일식 하시면서 깨끗하게 3일 이상 매일 3일 내내 과일식을 하시면서 3일 내내 관장을 하신 다음에 숟가루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 부위에 있는 세균이나 세균의 대사물이나 염증 독소를 숱이 쫙쫙 흡착을 하시는데 숯을 이렇게 먹어주고 관장을 하시고 하시면서 온냉 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번이나 4번 정도 하시면 통증과 염증이 쫙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숯찜질 하시는 게 지금 번거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한일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찜질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죠? 요 안에 보시면 요게 이제 활성탄을 아예 찜질 패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있죠. 요거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겉에 것만 빠시면 돼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숯찜질 패드를 여러분들이 그 찜질기는 이제 전기 찜질기 뭐 예를 들어 만두 찌는 푸드 스티머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뭐 브라운 거나 어떤 거든지 활용하셔서 찜질기에 물을 넣고 이렇게 숯패드를 넣으셔서 한 이제 따끈따끈하게 잘 데펴지면 활용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숯강의를 한번 한 거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질이 뜨겁게 찜질 패드가 데펴지면 그냥 맨살에 드시면 화상을 입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을 한 장을 깔고 비닐로 한 겹을 씌우면 더 보온이 오래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냉 찜질, 뜨겁고 차가운 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번이나 4번. 여러분들은 보통 한 10분 정도 뜨거운 핫팩하고 그 다음에 1분 정도는 찬물 수건으로 해서 마사지 1분 하고 그래서 10분 대 1분, 10대 1 비율로 하시죠. 온냉 찜질을. 요렇게 하루 2~3차례씩 이렇게 해주시면 한 번 하실 때 대개 2~3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시면 30분 정도 되시겠죠. 33분?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루에 몇 차례 해주시면 제가 이제 폐암 환자분 우리 김모모 어르신 여기 78세로 오셨는데 신장암에서 어느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님 아버님이신데 폐암 거의 신장암에서 폐로 전이가 되셔서 오실 때 각혈을 2컵 반씩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3주가 안 돼서 각혈이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도대체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길어야 2, 3개월 시한부 받고 오셨는데 여기 몇 개월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나 좋아지셔서 저도 정말 너무 보람이 됐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잘 따라 하셨는데 천연치료제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해독요법과 함께 영양요법과 함께 수침질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방에 가셔서 조금만 통증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그리고 기침을 거의 10분 간격으로 기침을 하셨습니다. 얼굴색이 새빨개져서 여러분 감기 심하게 독감 걸렸을 때 백가죽이 땡길 만큼 기침해 보셔서 아시죠? 그 정도로 계속 하루 종일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 어떻게 여기 강의실만 오면요 기침이 안 나요. 자기도 신기하고 저희도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칼립투스 오일도 잘 활용하시고 프로폴리스도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수찜질과 수폐지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3주 채 안 되면서 각혈이 다 멈추셨어요. 저는 진짜 제가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맹장염과 더불어 뭐 수술 먹기도 하고 또 관장도 하시고 온냉 수찜질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맹장염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감기 몸살 기운이 오고 막 열이 올라가면 36도 오브보다 이제 1도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뭐 하냐면 타이레놀부터 찾으시거나 아스피린부터 찾으시는 게 습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약은 독약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천연치유요법을 잘 활용하시다가 그래도 안 될 때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이 날 때 가장 좋은 해열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타이레놀보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환기가 잘 되는 방에 햇빛이 잘 되는 데다가 그런 데서 잘 쉬시고 우리 교수님이 어저께 강의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조건 해열제부터 먹이는데 미국에 가면 무조건 쉬어라. 그리고 물을 계속 먹이죠.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해열제로 가장 좋은 해열제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이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유방암이실 때 모든 걸 다 적용해도 안 되는데 벤방겔리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셔서 물을 적용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치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이 선생님이 지금은 물박사가 돼 있으시거든요. 벤방겔리지 박사님보다 더 유명한 물박사이십니다. 누군지 생각 안 나세요? 제가 많이 강의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계시 닥터 로렌데이 박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금 치셔도 지금까지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해열제인지를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열이 많이 날 때는요. 여기 보시면 뭐하고? 첫째, 열이 나는 바이러스를 다 내보내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첫째는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먹어야 보약이 아니라 그때는 장기를 쉬게 해주셔야 돼요. 독소를 빨리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과일식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체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물 단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 3일 정도 단식을 하시면서 뭐를 하시라고요? 가장 좋은 해열제가 뭐냐면 물인데 여러분들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부터 손이 가요. 그죠? 예.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개선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신 다음에 몸에 있는 열을 내게 하는 독소를 빨리 세균들을 내보냅니다. 바이러스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관장을 하셔서 빨리 독소를 지금 이제 아이들 열 날 때 넣는 관장제를 많이 삽입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될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먼저 단식하셔서 독소를 빨리 배출해야 돼. 해독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서 빨리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4번째 독소를 빼는 단계가 숟가루를 드시는 겁니다. 첫째, 단식을 하고 물을 많이 마셔주고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먹으면 쫙쫙 석션기처럼 쫙쫙 흡착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 열이 내리지 않는 분을 저는 27년 동안 거의 못 봤습니다. 가장 좋은 해열 방법이에요. 아기들도 신생아들도.
그러면 이제 되게 고열해서 열이 내립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독소를 빨리 신속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열이 난다 하면 무조건 열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좋은 신호입니다. 몸에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균 좀 주인님 빨리 빼주세요. 이런 신호지 빨리 해열제로 억제시켜 주세요 하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암 환자들, 간경화 환자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요거 좀 참고하세요. 제가 이제 복수가 많이 차 있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간염이 있거나 B형이나 C형 간염이거나 또는 이제 황달 수치가 높아진 분들이나 또는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을 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333으로 간경화나 복수가 빵빵하실 때 또 흉수가 있을 때도 대개 333으로 이제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해독요법을 적용을 하시면서 단식을 하시면서 역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복수가 있다고 흉수가 있다고 물 안 드시면 안 돼요. 물론 드시는 게 여러분들하고는 틀려요. 한 번에 원샷으로 벌컥벌컥 드시는 게 아니라 복수가 있거나 흉수가 있는 분들은 물을 여러분들처럼 드시는데 하루 8컵에서 10컵은 아니더라도 6컵 이상은 드십니다. 드시는데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빨대로 흡수해서 먹듯이 그렇게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물이 잘 흡수가 되도록 물을 계속 천천히 드시면서 이제 알부민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굉장히 치유가 빠르고 황달이 쉽게 없어지는 경우. 저는 진짜 이 눈에 이 노란색 이 뭡니까 이 이런 표현 참 죄송합니다. 정말 파충류처럼 눈이 주홍색까지 황달 수치가 정말 거의 흑달이 돼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한두 달 하면서 진정되는 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주 너무 심각하게 이 한도가 넘어갔을 때 95%가 꽉 찬 친구가 있었어요. 치과의사 와이프 누구 엄마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장폐색이 너무 심하고 95%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도 두세 달 정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인데 물만 먹어도 떼굴떼굴 굴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식사하고 바로 관장하고 술 먹고 숯찜질하고 이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천연치유의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이 황달 수치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왜 어떻게 숯을 이렇게 활용해서 황달이 쉽게 없어졌냐면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모여서 소장에 분비가 되는데 이 담즙을 숟가락에 쫙쫙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 주기 때문에 황달은 왜 오냐면 담즙 색소가 유출이 잘못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달 수치가 높은 분들이 GOT, GPT 그리고 황달까지 오신 분들은 이 숯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잘 적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건 제가 27년 경험상 이 간염, 이 간경화 그리고 황달 수치 높은 분들, 간암 환자분들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의사 우리 임동규 선생님도 수술 환우분들에게 잘 적용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예우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책에 보면 참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뱀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벌에게 쏘였을 때, 불개미에게 물렸을 때, 모기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광견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개에 물렸을 때, 또는 농약에 잘못 이렇게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을 때, 그때도 제가 이 동네 어르신한테 한번 그리고 강아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자살하려고 농약을 한 컵 먹었다. 그러면 그거의 2배를 먹이니까 해독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 집 강아지가 모르고 여기 동네에다가 쥐약을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쥐약을 먹고 막 거품 물고 난리가 났는데 이 수술 2컵 정도를 먹였어요. 계속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꼬리를 살살 흔들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때 그래서 제가 숯이 얼마나 놀라운 이 중금속을 해독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지를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죠. 이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 항아리에
이 초록색의 이 뭡니까 곰팡이균이 필 때 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이 곰팡이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때 초록색 곰팡이균이 생길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항아리에다 뭘 넣었죠? 수술 넣으면 이 그 곰팡이균이 해독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뱀에게 물리거나 벌에게 물렸을 때 불개미나 모기나 개에게 물렸거나 또는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거나 실수로 또 먹었거나 이랬을 때 즉시로 숟가루 찜질을 하면 숟가루가 이 피부 밑까지 스며들면서 독을 쫙쫙 빨아들여서 붓지 않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여름에 여기는요 이 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벌에게 물리신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저도 진해에 물린 적이 있어요. 하동에서 제가 처음 요양원을 시작할 때 그때 거기 밤나무 숲이 많아가지고 밤나무 나무가 많아가지고요 이 진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제가 막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봤더니 악 하고 일어났어요. 뭐가 무는데 갑자기 제 온몸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따만한 진해가 저를 물었어요. 손등이 부풀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즉시로 수찜질을 하고 했더니 2, 3일 안에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충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는 10분 내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컵의 숟가루에다가 물을 한 스푼, 심하면 몇 스푼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숟가루를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을 반복해서 드시면 뱀독이 혈류에서 장벽을 타고 장내로 들어오면 숟가루가 들어가면 재빨리 흡착해서 배설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충에게 물렸을 때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이제 유방에 호르몬성 유방암은 좀 덜 하신데 삼중 음성이나 허투 경우에 지금 이제 농이 굉장히 심하게 유출되는 분들이 많죠. 게다가 이제 림프전이 돼서 이제 팔도 못 들 만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이 염증이 심한 상태이거나 화농성 염증이 있거나 또는 골맞을 때 그리고 이제 종양 그리고 또 안질 그리고 편도선이 부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또 알러지 비염이나 세균성 비염 증세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숟가루와 아마씨를 1대1로 섞어서 사실 숟가루도 독소로 흡착하는 성분이 많고 아마씨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분들은 아마씨 달고 사셔야 돼요. 모든 암 환자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아마씨는 버드윅 박사가 왜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됐는지 아시죠? 아마씨를 가지고 평생 아마씨로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그 초록색 물질이 세포에 있는 초록색 물질이 아마씨하고 황단백질을 결합해서 먹였더니 그 초록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종양 숫자가 확 내리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이 암 자연치유 백과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지금은 그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시면 그 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중증 요양병원에서 활용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거기에 보면 수술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아마씨를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숟가락과 아마씨를 직접 1대1로 비율로 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잘 섞어줘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놓아두면 이 숟가루와 아마씨가 엉겨서 마치 고약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꺼지에 이제 4x4 꺼지나 이런 데다가 쫙 얇게 펴발라서 여러분 지금 농이 나는 부위에다가 붙여줍니다. 근데 농이 너무 심하게 나올 때는 그 부위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는 숟가루나 골든실 가루를 먼저 뿌려서 진정시키고 그 가까운 부위에다 가셔도 됩니다. 염증 부위 가까운 부위에. 그렇게 찜질을 계속 해주시면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 자기 유방암이고 또 흉수 쳤을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요. 오전에는 수파스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하세요. 어려우시면 이거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수파스를 붙이시면 되죠. 근데 사실 직접 효과를 내시려면 좀 심하신 분들은 직접 개서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수빵을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저녁에는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빨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4x4 꺼지에다가 숟가락과 아마씨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개서 직접 이제 병변 부위 가까운 데다가 환부에다 대고
드레싱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도포를 해주게 되면 염증도 쫙쫙 흡착할 뿐만 아니라 이 농의 냄새 그것도 쫙쫙 제거해주면서 이 통증도 상당히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은 보호자들이 이걸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걸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처럼 온몸을 미라처럼 수패치로 다 감으셨어요. 상체는 완전 가운 밑에가 수패치로 미라처럼 다 감으셨었습니다. 그랬더니 쫙쫙 흡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직접 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예, 안 되시면 수패치를 이제 좀 다발적으로 많이 붙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화상을 입었을 때 물이나 불에 데었을 때나 또는 습진 등의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골수염이나 각종 염증 상태일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찬가지로 숟가루를 아마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마시도 염증을 독소를 빼는 애들이고 숟가루도 독소를 흡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합쳐서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숟가루를 밀가루나 아마시 가루와 섞어서 물로 되직하게 개어서 4x4 꺼즈나 가제 수건 얇은 면 가제에다가 얇게 이렇게 펼쳐서 바른 다음에 이 도포를 하시고 또 반대쪽에도 숟가루 드레싱에 스며 나오지 않도록 비닐로 살짝 덮으셔도 돼요. 그래도 도포가 됩니다. 잘 쫙쫙 비닐을 뚫고도 침투가 돼요.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적용하시고 예, 제가 이제 그 3도 화상, 그 약을 치다가 그 약에 불이 붙어가지고 3도 화상을 입은 어르신이 이렇게 했더니 며칠 안 돼서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하시는 거 참 도움이 되고요. 여기 이 방법은 또 이제 자연치유학과 박사님 한 분이 중이염이 있으셔서 굉장히 어려우실 때 이 방법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중이염이 있는 귀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을 이 귓바퀴 부분을 요 제외하고 목까지 요 내려오게까지 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농이 심하게 나오거나 이 부종 상태가 있는 분들은 뜨거운 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부종 상태가 있을 때는 계속 냉찜질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럴 때는 쑥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쑥파스를 그냥 좀 차갑게 해서 쓰세요. 예, 쑥떡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찜질을 하실 때는 염증 상태가 심하고 부종이 없을 때는 핫팩을 하셔도 되지만 부종이 있는 상태는 냉찜질을 하십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패치를 이 목까지 내려오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누가 보기가 조금 흉하다 싶으시면 모자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귀 속의 염증 부분을 돌던 피가 혈관을 타고 얼굴과 목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면서 숟가루가 염증독을 쫙쫙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빨리 치유가 됩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도 이명의 종류는 다양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큰 소리에 한번 노출이 돼서 이명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이명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영양이 딸려도 이명이 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오는 분들도 있고 해독을 너무 세게 해서 이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이명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수패치를 계속 귀 이개 뒷부분에 수패치를 계속 붙이시고 다니시면 이명 때문에요. 데시벨이 아주 약한 데시벨을 평생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경우에 한두 달 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개월 장기적으로 수패치를 계속 귀 이개 뒷부분으로 붙이고 계시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데시벨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명이 있을 때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심하시고 예,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 쓰셔도 되고 이 복막 쪽으로 전이가 되신 분들은 상당히 통증이 있습니다. 예, 요럴 때 수찜질을 먹기도 하고 수술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 모두 다 몸에 중금속이 상당히 많아요. 헤비메탈이 완전히 꽉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납, 순,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쫙쫙 있어서 수술 다 쓰시면 도움이 되는데 단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은 아직은 쓰시면 안 됩니다. 찜질과 패치는 쓰실 수 있으나 먹는 숯은 장폐색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아마씨 오일에 개서 쓰시면 배변 작용도 원활하게 하면서 관장을 함께 활용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 그러나 장폐색이 심하고 대장에 스텐트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대장에 스텐트 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이 관장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관장을 하시거나 계속 장폐색이 너무 심한 분들은 수술 먹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드신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관장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드셔도 되고, 또는 오일로 같이 독소를 배출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쓰셔도 되지만, 변을 하루에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은 숯을 드시는 것은 아직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드실 수 있고 드실 수 없는지 아시겠죠? 장폐색이 있는 분들이 잘못해서 숟가락 드시면서 장폐색이 더 심해지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심할 때, 그때는 숯캡슐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시고, 복통이 너무 심할 때는 숟가락 스포를 복부 전면에, 배에다가 아주 그냥 올로 쫙 붙여놓으시면, 폐 밑에서부터 쫙 붙여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등짝까지 같이 췌장암 환자분들은 복부하고 등까지 같이 붙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한의사분 어머님이 췌장암의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까지 완전히 말기까지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레이어트릴 요법까지 하시던 분이신데, 뭐 하여튼 그 아드님이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하시고 병원문 닫아놓고 여기 오실 정도니까 페이닥터 두시고 본인이 오셔서 엄마를 직접 케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요 숯찜질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복부에도 붙이고 등짝에도 같이 붙여주시면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뺍니다.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세요. 평상시에는 패치를 붙이고 이제 하루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뗐다가, 만약에 몰핀을 쓰시는 분들은 이 2-3시간 간격으로 붙이시고, 이제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한 2시간 뒤에 새 걸로 갈고, 지금 붙여놨던 숯패치는 보통 효능이 6시간에서 8시간 가는데, 몰핀을 쓰는 분들은 2-3시간 간격으로 교체를 하되, 붙였던 거 아까우니까 다른 부위에 붙이시면 돼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새 걸로 교체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심한 복통도, 명치끝이 막 아파하고 이럴 때 숟가루를 드시고 숯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찜질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숯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숯찜질 열이 가해지면 숯이 막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숯찜질을 하실 때는 숯패치를 떼어놨다가 다른 부위에 붙여놓고 복부에 찜질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이렇게 숯찜질을 하실 때 숟가루 수포 위에 비닐로 살짝 덮으시면 더 오래, 따뜻한 기운이 오래 갑니다. 요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금세 식죠. 그러니까 그 위에 살짝 비닐을 덮고 랩이나 이런 걸 덮어두면 보온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은 따뜻하게, 1분은 차갑게. 그래서 이 온냉 찜질을 이렇게 잘 교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숟가루 스푼을 6시간이나 8시간마다 갈아붙이시고, 그 다음에 패치를 떼어난 다음에는 찬 물수건으로 환부를, 마사지를, 림프 마사지 하듯이 잘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좀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패치를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잘 적용하세요. 또 복막 쪽에 좀 전이되신 분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기하고 몸살기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잘 드시거나 물로 해열작용을 하시면서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숟가루, 그게 없는 분들은 숟가루 한 수저를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서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미지근한 물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2-3방울 떨어뜨리고 또 숟가루 한 수저를 드시고, 요 방법에다가 또 따뜻한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숟가루를 잘 풀어서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풀어서 조격을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감기 몸살기도 가라앉고 열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천연지 켈록 박사가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 책을 보시면 여러분은 켈록 박사 하시면 뭡니까? 저걸로 많이 알고 있죠. 대장암 환자분들이 켈록 박사의 식이섬유 많은 뭡니까 여러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 시리얼. 예, 시리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켈록 박사는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약물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지만 증세만 억제시켜 놓을 뿐이지, 병의 위치와 형태만 바꿔줄 뿐이지, 여러분의 원인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게 재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인균을 제거하는 방법을 자꾸 적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켈록 박사의 수치료를 보면 여러분이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으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거 암 환자에게 첫 번째 기본 치유 방법입니다. 수액.
그래서 하루에 8컵으로 물을 계속 몸을 계속 세포를 깨끗이 씻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수치료, 먹는 수치료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는 수치료. 예,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노폐물을 목욕을 하시면서 배출하는 수치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로 이 족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거나 이 완전히 이 증기욕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적용하는 치료법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켈록 박사의 수치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치료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수치료, 여러분은 꼭 무슨 어떤 정제로 화학적인 약성분이 있어야지 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이 시야가 조금 개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천연 치유제가 있고 몸 안에 의사를 자꾸 끄집어내서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자연 치유하러 오셔서까지도 계속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골든실 에키네시아는 허브과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되면 이제 또 다 저기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새 이렇게 막 눈에 충혈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눈에 각막염, 결막염 또는 백내장 수술이나 녹내장 수술하셨거나 요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골든실에 있는 베리베린이나 히드라스틴 성분으로 인해서 안약을 만들어 쓰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안약을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자, 눈에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한 물에다가 숟가루 약간을 타서 30분 정도 이렇게 가라앉히십니다. 그 다음에 그 물에다 눈을 깨끗이 씻어내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 위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이나 안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루 드레싱을 이렇게 안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있는 염증도 빨리빨리 흡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붙이시고 모르고 그대로 화장실 가시다가 꽝 가시는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적용하시면 되고요. 축농증 수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수술해 보셨는데 축농증이 완치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절성 알러지 비염 회복이 거의 안 돼요.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죠. 그때 여기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코에다가 계속 수패치를 붙이고 주무십니다. 그러면 농이 나오던 게 여기 수패치를 축농증이 너무 심하신 환우분이 이 수패치를 계속 붙이고 다녔어요. 코에다가 아침마다 인사하면 환우분들이 킥킥대고 웃었어요. 알랑들렁처럼 잘생기신 분인데 코에다가 이렇게 맨날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났는데 갑자기 코피 같은 게 쭉쭉 쏟아지시더래요. 농이 쭉쭉 쏟아지더니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편하시대요. 그러면서 염증이 많이 빠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농증이 심하신 분들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정도로 극심한 축농증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숟가루 드레싱을 만드셔서 코와 코 주변에 넓게 밀착시켜 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대신 이런 알러지 비염이나 세균성 비염, 축농증 있는 분들 보면 거의 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십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상당히 제한하셔야 되고 식이요법과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에 달달한 디저트를 꼭 먹습니다. 예, 케이크나 푸딩 이런 종류. 그 원인이 되는 그 식사법을 제한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굉장히 빠른 치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계속 디저트 계속 달달한 거 드시면서 설탕 디저트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축농증 절대 안 낫습니다. 알러지병, 세균성 병의 원인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사법을 개선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또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 폐암 특별히 폐암 환자분들은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시죠. 폐암 환자들은 수패치하고 수찜질하고 아주 친해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완전관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계속 수패치하고 수찜질을 적용하시면 제가 김모모 어르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혈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소세포가 스팟으로 다 다발적으로 퍼져 있었을 때 이분이 6개월도 안 돼서 거의 많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관지염, 폐렴엔 유칼립투스 오일과 숟가루를 드시기도 하고 수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숟가루 드레싱을 가슴 부위에 넓게 폐 부위에 흉부 쪽에 넓게 밀착해서 붙이시는 걸 계속 몇 달 정도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장염, 신우염 환자분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수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자 허리 부분에 신장 환자분들 만성 신부전증이나 이런 분들
특별히 이제 허리에서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해독을 하시다 보면 점점 그게 오거든요. 요럴 때 숟가루 드레싱을 허리 쪽하고 복부 쪽에 같이 붙이세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먹냐면 경구용으로 드실 때 꿀을 오리지널 100% 꿀이어야 합니다. 요때 꿀을 4분의 1컵이나 2분의 1컵 정도를 준비하셔서 약한 불에 올려서 살살 녹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컵을 잘 섞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쓰셔도 되고 아마시 오일을 쓰셔도 돼요. 폐암 환자들은 지금 아마시 오일 드시는 분들이 많죠. 염증을 무진장 많이 흡착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시 오일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꿀 반 컵에다가 올리브 오일 한 컵을 잘 믹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숟가루를 밥숟가락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근데 이때 뜨거운 아주 너무 가열을 세게 하시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살 약한 불에 넣고 살살 저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7숟갈 정도 될 정도로 약간 걸쭉해지고 되직해지면 유칼립투스 7방울이나 8방울 정도를 떨어뜨리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복잡하시면 그냥 수캡술 드시고 주무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밀봉된 병에 타파병 같은 데다가 잘 담아두고 잘 때마다 한 스푼 가득 입에 넣고 누워서 천천히 잠들기 전에 삼키십니다. 베개에 수건 까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비소세포,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게 숟가루를 지금 장폐색이 너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숟가루를 이제 살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과 같이 드세요. 계속. 그러면 이제 배변작용도 원활해지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을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들, 신우염 환자들, 또 신우암, 신장암 환자분들 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거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통이 있거나 사랑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볼이 딱딱하게 부어 오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꾸 항생제를 먼저 손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숟가루 찜질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니 지치지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뜨거운 팩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예, 통증 이럴 때는 부종이 있거나 이럴 때는 차가운 냉찜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숟가루 찜질을 냉장고에 좀 넣어놨던 거 이거를 아니면 스패치를 좀 차갑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통증이 이 악관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목구멍 침 삼키는 데까지 이하선염 있는 데까지 쫙 붙여주세요. 그래서 치통이나 잇몸이 부었을 때 숟가루 정제나 캡슐을 이렇게 물고 계시고 아니면 골든실을 물고 계시거나 숟가루를 물고 계시고 여기 스패치를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면 치통이 며칠 안에 진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될 만큼 이 염증 상태가 심할 때는 치과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너무 심하게 지금 염증 상태가 있을 때는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단 암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를 항암이든 수술이든 방사선을 하시던 근본적인 여러분의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계속 재발전이가 되기 때문에 원인 제거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치통도 빨리 완화가 되실 수 있고, 야, 신장, 간, 뭐 위 다 적용이 되는데 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대장암. 사실 대장암 환자들이 숟가루를 먹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암 환자들이 심해서 설사를 하실 때 결장암, 직장암은 드셔도 문제가 없는데 이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숟가루를 먹어야 되느냐 고민이죠. 그럴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관장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장암이나 궤양이나 간질환이 있을 때도 숟가루를 복용하실 때 장폐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에 2숟가락에다가 오일 2숟가락에다가 수캡술 2캡슐 정도를 잘 개서 드시고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기 직전에. 예, 그리고 수포를 붙이고 찜질을 환부에 붙이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다 비슷하죠. 거의 다 비슷한데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숯, 골든실, 에키네시아, 레드클로바 이런 천연 치료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숯을 쓰시면 미네랄이 흡착이 될까 궁금하시죠? 자, 숯이 가지고 있는 이 미네랄 성분은 노화 방지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얼굴 피지가 많으신 분들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셔서 요새 이 숯팩이 많이 나오죠. 그걸로 이제 각질을 제거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숟가루 팩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세미나 다닐 때
제가 필수품이 있는데 숟가루, 골든실, 에키네이샤 3개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특별히 이제 중국에 갈 때 물이 바뀌면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숯은 이 정화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가실 때 오지에서 이제 의료 선교, 무료 선교 다니실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물이 굉장히 더럽죠. 기생충도 많고. 요럴 때 거기다가 정화시키느라 이제 숯 캡슐을 넣어놓으면 물이 싹 정화가 되죠. 기생충균이 다 죽고. 그래서 이 오지에서 물이 더러울 때도 숯 캡슐을 하나를 넣고 숟가루 조금 넣어서 흔들어 마시면 이 장의 염증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저는 반드시 특별히 중국에 가면 기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딱 가면 손님 대접한다고 띠시안시엔을 시켜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름 범벅이거든요. 되게 고소해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서 나는 3가지, 가지하고 재즈하고 뭐 투돌, 감자하고 그다음에 고추, 예, 그것도 아주 매운 고추.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름에 범벅을 해가지고 띠시안시엔을 튀겨주는데 예술입니다, 맛은. 근데 이제 계속 그거 드시면 심하시겠죠. 그럴 때 기름기 있는 음식 드셨다. 예를 들어 중국 음식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숟가루를 드시면 쫙쫙 흡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셔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셨다거나 좋지 않은 음식을 드셨을 때는 숟가루를 드시고 관장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을 정수할 때도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숯덩이를 바짝 말려서 다시 숯은요.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활성탄을. 겉만 뜯어가지고 빠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인 가족의 양이 20리터짜리 물통에 10%에 해당하는 숯덩이를 넣으셔서 이 정수를 시키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그 사우나 뭡니까? 일본의 유명한 온천탕에서 주인이 1년에 물을 2번 갈아가지고 그 주인이 유명한 여러분들 관광지로 일본 거기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대요.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우셨다면. 그래서 온천탕 하시는 분들 숯 넣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쫙쫙 여러 사람이 그 물을 써야 할 때. 그래서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지만 게다가 특별히 숯을 넣어주시면 많이 정화가 되겠죠. 그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숯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정수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필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방독면 쓰고 병원에 이제 특별히 의사 간호사들이 막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하셨을 때 그때 한참 유행한 마스크가 숟가루 마스크가 있었죠. 숟가루 필터가 삽입된 방독면을 쓰시면 이 독가스나 감염되는 걸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참 숯 마스크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숙취를 해소할 때도요, 되게 이제 콩나물이나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해장국을 많이 먹이시는데, 사실 숙취를 해소할 때도 바깥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숟가루를 먹이세요. 그러면 숙취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다면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게 아니고 숟가루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시고 또 이제 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드신 다음에 두통과 숙취에 아주 시달릴 때 숟가루를 드시면 숙취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욕조에다가 물을 절반쯤 미지근한 물을 채운 다음에 숟가루 반컵을 잘 이렇게 타서 살살 잘 휘저은 다음에 반신욕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숙취가 진정이 됩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 물론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콩나물 해장국을 드셔도 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숙취가 빨리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말도 못하죠. 제가 이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왜 자연주의자들이 존 라빈스 같은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존 라빈스가 왜 백세혁명, 건강혁명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좋은 책을 써내고 그분이 그 좋은 자리를 다 팽겨치고 산으로 오지로 들어가서 이 자연주의자가 됐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에 지금 여러분 중금속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배기가스, 각종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우리가 쓰는데 플라스틱 제품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병조차도 신생아 때부터 벌써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집마다 집에 방마다 전 집에 방마다 지금 이 숯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하늘마을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집에 있는 습기나 곰팡이를 제거할 때 새집 증후군,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는 곳에 수술을 두는 것 참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책이 많은 서재, 그리고 침대 그리고 벽장에 퀴퀴한 냄새가 나시면 이 곰팡이가 잘 생기죠. 예, 그럴 때 숯덩이를 바구니나 그릇에 담아서 놓아두면 습기 제거, 그리고 곰팡이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숯을 버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물로 이렇게 씻어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숯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효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숯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 배우셨어요. 위장 환자도, 간암 환자도, 간염 환자도, 신장암, 신우염,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도, 그리고 뭐 뱀에게 물렸을 때도 다양한 경우에 숯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숯찜질하는 거하고 숯캡슐 드시는 거, 숯 만들어서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패치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도 여러분들이 막 아프면 뭐부터 찾냐면 빨리 진통제부터 찾고, 예, 막 이러세요. 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제는 활용하실 수 있겠죠? 왜 숯을 먹고 붙이고 찜질을 하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위장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 천연치료제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숯가루하고 함께 복용하시면 숯이 약의 성분을 쫙쫙 흡수하기 때문에 그 병행해서 사용하지 말으시고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다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시기 직전에 숯을 드시거나 식사하자마자 숯을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천연치료에서는 화학적인 치료법이나 약을 병행할 수 없는데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숯을 활용하실 때는 화학적인 약과는 병행하지 않는다. 이걸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복막 통증이 있는 분들, 복막 전이 되신 분들, 특별히 폐암 환자분들 숯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시는지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